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슬아이 중학교 다니는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고요. 저희 가족은 동네에서 의도치 않게 꽤나 유명한 편입니다. 집안에 대단한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만큼 인물이 좋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로 저희 남편 말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한 살이 많은데 지겹도록 보고 산 와이프인 제가 봐도 냉정하게 참 잘생겼습니다. 키가 180이 훌쩍 넘고 자기 관리도 잘해서 체격도 꽤나 다부져요. 그 바람에 동네 아줌마들이며 애들 친구 엄마들이 꼭 한 번씩은 제 남편 잘생겼단 말을 하면서 제게 호의를 베풀곤 했어요. 저랑 친해지면 남편 얼굴 한번 가까이에서 구경해 볼 수 있나 싶어서 말이죠. 저도 이 나이에 키가 170이라서 어디 가서 작단 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살았는데요. 부부가 둘이서 키가 멀대같이 크다 보니 동네 슈퍼만 가도 사람들은 그냥 무심코 쳐다봤고 부모를 쏙 빼닮은 저희 아이들도 또래에 비해서 키가 월등하게 커버리는 바람에 다 같이 집 밖을 나가기만 하면 동네 주민들은 동물원 기린 보듯이 봤어요. 내심 저희는 그런 시선이 부담스럽다가도 어깨가 으쓱거리며 흐뭇했고요. 사실 사람들이 남편을 보는 건 하나도 상관없었습니다. 제 눈엔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 키 크고 예쁘고 잘생겼다 소리 해주는 게 100배는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늘 아들과 딸 손을 양손에 하나씩 잡고는 걸어다니곤 했어요. 특히 딸아이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길거리에서 아역배우로 캐스팅이 될 만큼 외모가 특출난 애입니다. 큰딸은 아빠를 닮는다더니 아주 지 아빠처럼 인물이 훤하게 태어난 것이죠. 그렇다 보니 남편도 딸이 자기를 닮은 것이 좋은지 늘 밖에서 딸아이를 옆에 꼭 끼고 다니려고 했어요. 제가 아들, 딸 손을 양손으로 잡고 있으면 남편은 쪼르르 딸아이 옆으로 달려가서는 손을 꽉 잡았어요. 그 바람에 내 가족이 일렬로 독수리 사형제 마냥 길거리를 걸어다니다가 좁은 골목길에서는 민폐짓도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참 모든 게 이상적이었던 가족이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예뻐 죽겠는 아이들이랑 그런 우리 애들한테 애정을 쏟을 줄도 알고 가정적인 남편 덕분에 제가 살림하면 마음고생 할 일이 적었어요. 저희 남편은 저랑 대학 때 소개팅으로 만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대학에 다니면서 소개팅으로 처음 봤는데 그날 서로가 서로를 데이트 상대로 지목하게 되면서 필이 팍 꽂혀 사귀게 되었죠. 둘 다 그 무리 안에서 가장 키가 큰 남녀이기도 했고 대화의 코드가 잘 맞아서 첫 대화부터 저희는 서로에게 무지하게 큰 호감을 느꼈었는데요. 그날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다면 남편과 둘이서 하도 대화를 나눴다 보니 같이 소개팅에 나왔던 저희 동기 여자애들은 제가 상여우 중에 상여우였다며 다른 동기들에게 그날 소개팅에서 본인들이 남편한테 차인 것을 어음한 저에게 화풀이를 하는 바람에 제가 잠시 곤욕을 겪은 일도 있었죠. 하필 친구들도 모두 데이트 상대로 저희 남편을 지목했었거든요. 아무튼 만인의 남자로 참 이상적이었던 남편을 만나다 보니 제 배우자로는 진작부터 점 찍어뒀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갈등이 생겨도 극적으로 헤어지거나 심하게 다투기보다 대화를 나누고 보다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오래도록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무사히 질림없이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늘 달고 살았죠. 그건 상대였던 남편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들어보니 남편의 입장에서는 화를 잘 내지도 않고 이성적으로 다툼을 풀고 해결하려는 제 모습이 원하던 여성상이었다더군요. 죽이 잘 맞다 보니 저희는 결혼도 빨리 했습니다. 비록 첫 아이를 조금 시간을 두고 가지긴 했었지만 둘만이서 신혼생활을 오래도록 보내며 연애 때보다 오히려 더 뜨거운 사랑을 나눴던 것 같아요. 매일 눈뜨고 얼굴을 바라보면 행복하고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붙어서 함께 무언가를 해보는 것도 설레었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지고지순하게 사랑을 쭉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으며 잠시 육아에 정신이 없던 시기가 있었어요. 아주 혼을 쏙 빼놓을 만큼 연년생으로 태어난 두 아이들을 키워내느라 제 얼굴은 거의 해골이 되어가는 듯 했어요. 아가 시절에는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먹는 걸 굶었다면 애를 낳고 나서는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은 챙겨 먹었어요. 애들 때문에 제 시간에 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다반사여서 한동안은 몰아서 해치워 먹는다고 순식간에 살이 10kg 정도 불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게 결혼 생활 중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었어요. 제 딴에는 주부가 할 일이 뭐 있겠냐며 밖에서 일하는 남편을 내조한답시고 집안일이며 육아까지 모조리 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 하나 없이
저 혼자 떠맡아 해결을 했는데요. 이게 정말 안 좋은 태도였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은 안 도와주는 것에 점점 당연시하고 또 육아에 묻어져 가는 듯 했고, 심지어 남편은 그 시기에 외도를 하다가 저한테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외모가 너무 훤칠한 사람이라 살면서 여자가 안 꼬이진 않겠다 싶어 그게 결혼할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는데, 설마 신혼 때도 안 한 짓을 지 새끼 낳은 후에 저지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자기 회사에 다니는 여직원과 바람을 피우다가 남편이 야밤에 문자를 보내던 도중 저한테 딱 걸려서는 핸드폰을 뺏기고 완전히 뒷조사, 아니 앞조사를 당했는데요. 그때 제가 남편과 그 여직원이 서로에게 보낸 낯뜨거운 문자들을 하나하나 다 직접 읽어보면서 피눈물을 흘렸었죠. 그 바람에 멋모르는 아이들도 엄마가 운다며 어린 마음에 옆에서 통곡하면서 따라 울고 불고 난리가 쳤고, 남편은 지 자식들까지 오해를 하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저한테 무릎을 꿇고 한참을 사과했어요. 지가 유부남인걸, 애들 아빠란 걸 간과했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함께 울고불고 난리를 쳤던 그날의 남편. 제 인생에서 가장 쓰레기스러웠지만 그렇다고 미워할 수 없었어요. 전 여전히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너무 어린데 이 문제를 더 크게 삼아서 이혼을 하고 당장에 제가 미혼도 돼 이혼녀가 될 자신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남편은 제게 평생에 죽을 죄를 다 지은 거라며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고, 저는 제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냥 눈을 감아뒀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180도 변해버렸고요. 아이들을 먼저 챙기며 육아를 도와주는 것은 물론이고 살림살이도 제가 굳이 해도 되는데 괜히 찔린 건지 옆에 와서 이것저것 도움도 안 되는 도움을 주려고 안달난 채 서 있곤 했어요. 그게 점점 습관이 되었는데 천만다행히도 남편은 아이들이 쭉 자라는 동안 한결같이 저를 잘 챙겨주었고, 전 속으로 그날의 일을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죠. 그때 남편도 저와 아이들을 향한 자신의 진정한 마음과 사랑을 깨달았을 것이고, 그 덕에 오늘날 우리 가족의 평화와 행복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작년까지는 말입니다. 저희가 올 초 살던 지역을 떠나 아주 다른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지난 동네에서는 비교적 허름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살았다면 이번에는 돈 좀 들여 브랜드의 새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오게 되었죠. 남편이 잘난 외모와는 달리 돈을 그닥 많이 벌어오는 편이 아닌 평범한 직장이었던지라 외벌이하는 저희 가정의 수준으로는 평생 벌고 저축해도 사지 못할 곳이었는데, 저희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남겨주신 돈을 더해 집을 새로 장만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보고 싶은 어른들은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나서야 제대로 초대 한번 해드리고 싶은 집으로 이사를 와버렸으니까요. 함께 새 집에서 밥을 먹거나 대화를 나누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목이 메워왔지만, 남편도 마찬가지일 텐데 티 한 번을 내지 않길래 저도 오히려 씩씩하게 웃는 모습만 보이며 새 집에서의 우리의 일상을 응원했습니다. 새 아파트에 들어와서 보니 예전에 살던 오래된 아파트에 살 때와는 정말 다르더군요. 입구에 아예 쳐져 있는 경비원 담장부터 시작해서 들어오고 나니 여기저기 독서실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문화센터 공간도 자리 잡고 있는 게 그냥 아파트 구경만 하고 다녀도 근사한 도심거리 하나 걸어본 것처럼 재밌고 볼거리가 다양했어요. 아이들도 공짜로 독서실이 생겼다며 좋아라 했고, 남편이나 저도 멀리 갈 필요 없이 아파트 헬스장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편리함은 진짜 최고라며 새집에 대한 칭찬을 늘어놨죠. 그렇게 저희는 새집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적응을 해갔고, 남편은 단지 내에 있는 헬스장으로 퇴근을 하면 늘 출근 도장을 찍으러 가곤 했습니다. 애초부터 남편은 회사 끝마치고 집에 오면 애를 좀 봐줬다가 헬스장에 가서 체력 단련을 하면서 늘 몸에 근육이 잡히도록 관리를 해오던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잘생겼다는 소리를 하도 듣고 살았다 보니 그 좋은 소리를 나이 들어도 잃고 싶지 않은 듯 보여서 제 눈엔 그저 귀여웠죠. 혹여나 어디서 또 바람을 피우진 않을까. 젊은 날의 그 일이 아직 마음 깊숙이 상처로 남아있어 가끔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눈초리로 남편을 들여다보곤 했지만, 이 사람은 그날 이후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 마냥 절대로 불륜 따위에 관심도 두지 않은 채 온전히 아이와 일 그리고 운동에 몰두하면서 살았습니다. 내심 술 마시고 속썩이는 남편보다 운동에 미쳐 사는 남편이 훨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또 남편이 집안일엔 하나도 신경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녀들 교육시키고 뒷바라지하며 살림하는데 최선을 다했고요. 애들이 중학생이다 보니 챙겨줘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물론 학원을 뺑뺑이 시키며 보내느라 제 손에 직접 다 할 건 없었지만 아무래도 주변 엄마들이 다 애들 대학 준비를 중학교인 이때부터 시킨다는 소리를 여기저기 듣다 보니 제가 다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늘 공부하고 그걸 아이들에게 써먹으며 최대한 애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했어요. 어쩌다 보니 남편한테는 자연스레 소홀해지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뭐 남편 출근길에 밥을 굶기거나 무시하며 지냈다는 게 아니라 제 할도리는 다 하면서 나머지 시간에는 온전히 아이들을 바라보기 바빴어요. 여전히 저는 새벽에 가족들 중 가장 먼저 일어나서 남편 아침밥을 차려 출근을 시키고 아이를 깨면 또 아침 차려 등교를 하던 온라인 수업을 하던 뒷바라지를 했고 퇴근하는 남편 밥도 정성스레 차려놓은 후에야 애들 학교 숙제를 검사하고 할 일을 챙겨주며 옆에서 잔소리가 많은 엄마로 지냈어요. 그 와중엔 남편은 늘 하던 대로 집에 와서 밥을 좀 먹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곧장 헬스장을 갔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 보였어요. 매일같이 운동하러 나가는 사람인데 희한하게 살이 쪄버렸고요. 아이들이 자라며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지만 웬만하면 주말에는 온 가족이서 잠깐 외출을 하던 외식을 하던 해서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노력했는데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도 시큰둥해졌어요. 이 아파트가 원체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인지 화목해 보이는 가정들이 자주 보이기도 했고 그 때문에 저희도 나름 좋은 자극을 받아서 가족 간의 시간을 참 중요시했는데 예전 같았으면 딸 옆에 꼭 붙어서는 온 가족이서 화목하게 웃으며 같이 걸어다녔을 남편은 이 아파트에 이사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은근히 오다 가다 만나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딸아이의 손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딸애는 영문도 모른 채 아빠같이 손을 잡아주지 않고 밖에서 제대로 가족들과 붙어있지도 않고 저만치 혼자 빠른 걸음으로 앞서 걸어가거나 뒤처지는 게 다반사다 보니 점점 자기도 기분이 나쁘고 어린 마음에 섭섭했던지 아빠를 멀리하기 시작했죠. 하필 사춘기인 나이인데 남편을 제대로 잘못 걸려서는 자식들한테 맥도 못 추리는 아빠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왜 저러나 싶어서 의중을 떠보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딸아이가 컸으니 이젠 함부로 터치하는 것도 자제해야 하고 내외하는 것이라는 답변만 내놓았어요. 뭔가 이상한데 그게 맞는 것도 같고 괜히 남편 말 따라 동의하며 남편의 변화를 당연한 것이었다는 위로를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내 제 두 눈에 들어왔죠. 남편의 변화 문제점들이 말입니다. 어찌나 오고 가는 아파트 여자들, 그것도 제 또래의 엄마들한테 눈길을 많이 주던지 이 사람은 가족들이랑 놀러 나온 건지 아니면 지나가는 여자들 구경하려고 나온 건지 도무지 그 의중을 알 수가 없었어요. 저도 지나가다 괜히 모르는 남자가 아니 그냥 사람이 절 빤히 쳐다보면 기분이 나쁘고 왜 저러나 싶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짓을 다른 사람이 아닌 저희 남편이 하고 있더라고요. 한동안 정말 쉬지도 않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함께 걸을 때마다 남편은 가족들의 대화에 집중을 하지 않은 채 혼자 잔뜩 멋을 부려서는 옷을 챙겨 입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각을 잡은 채 폼나게 혼자 앞서서 걸어다녔어요. 심지어 코어팩가는 슈퍼를 갈 때에도 옷을 한번 갈아입고 나갔고 현관에서 거울은 꼭 체크를 하더라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편 하는 꼴이 여간 못마땅해서 남편이 헬스장 갈 때도 따라가 봤습니다. 한동안 코로나로 헬스장이 문을 닫았을 때 남편이 밖을 못 나가 안달나 하길래 제가 동네라도 조심히 한번 걷고 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자 이 사람은 귀신같이 제 말을 따라서 퇴근 후에 동네를 꼭 나서곤 했어요. 그런데 예전과는 달리 입는 헬스 복장도 새 것들이 여러 보였고 실제로 집으로 새 운동복을 많이도 주문을 했더라고요. 땀 흘리는 사람이 뭐 때문에 향수를 뿌리는지 운동 갔다 오겠다며 나가는 남편에게서 좋은 향수 냄새도 나고 딱 봐도 이건 바람이겠다 싶었죠. 오랜 시간 동안 바람 한 번 피우지 않고 제 옆에서 처음 했던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며 잘 지내왔다가 갑자기 또 바람을 피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저는 너무 심장이 아파왔어요. 아니길 바랬고 이번에도 만약 바람이 맞다면 내가 진짜 이 사람과 이혼을 해야 할 때인가 싶어서 제 미래에 대한 불안한 암흑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죠. 뭐가 되었든 제발 바람만 아니길 바라면서 저는 퇴근하고
역시나 운동복에 향수까지 촥촥 뿌려대고 나가는 남편을 따라 나갔습니다. 뒤따라 몰래 말이죠. 제가 워낙 운동을 싫어해서 남편은 저한테 한 번도 같이 나가자고 권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오히려 그게 좋아서 운동하는 남편을 억지로 내보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고서부턴 제 눈에도 남편처럼 주변 아파트 여자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하나같이 어찌나 멋쟁이에 늘씬하고 예쁘던지. 저는 키만 컸을 뿐이지 딱 보면 그냥 아줌마 같아 보이기도 했는데 실제로 제 아이들 또래의 엄마들을 아파트에서 만나면 다들 참 예쁘장하고 스스로를 잘 꾸며놓았더라고요. 내가 괜히 이 아파트로 이사를 와서 남편한테 예쁜 여자들을 여러 보이게 한 건가 싶어 저를 자책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아주 머릿속이 난장판이었죠. 그렇게 남편이 나가고 나서 조심히 아주 불이 나게 그 뒤를 쫓았어요. 그날은 배가 안 고프다고 저녁도 안 먹겠다 미리 문자를 보내서 제가 저녁상을 차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저녁을 먹으러 가는 건지 자기 혼자 저희를 놔두고 한 아구찜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아파트 단지에서도 한 30분 정도 떨어진 동네의 골목에 위치한 가게로 말입니다. 전 처음에 이 사람이 단지 내 헬스장을 놔두고 전에 살던 동네에서 다니던 헬스장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집에서 너무 멀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딜 가는가 했더니 당당히 아구찜집으로 들어가더니 어딘가로 손을 흔들며 자리에 착석한 남편. 그 앞엔 웬 여자가 제 또래로 보이는 우아하게 생긴 여자 한 명이 환하게 웃으며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뭐가 그리 신나는지 함께 고민도 없이 아구찜을 주문하고는 서로의 턱을 손으로 개고는 얼굴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이런 미친. 이건 누가 봐도 불륜이잖아요. 막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게 재고 말 것도 없이 행동으로 본때를 보여주자며 식당 안으로 확 들어가려는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절 제치고 먼저 가게로 들어가서는 손에 쥐고 있던 빗자루 하나를 들어올리곤 야, 이 새끼들아! 하며 뛰쳐 들어갔어요. 저희 남편이 있는 그 테이블로 말입니다. 코로나로 손님들이 별로 없긴 했었지만 순간 난장판이 된 가게 안에서 남편은 그 남자를 보고 순식간에 일어나서는 이리저리 남자를 피해 다니다가 결국 남의 테이블 음식들을 떨구며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눈치를 챘습니다. 저 남자가 남편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그 여자의 남편이란 것을요. 밖에 길가에 떨어진 단풍 치운다고 가게 사장님이 놔둔 빗자루를 들고 와서는 남편을 한 대만 더 때리겠다며 말리고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간곡히 예언하던 그 남자는 입 밖으로 제 남편을 향해 자기 와이프와 놀아나고 있는 불륜남이라고 가게 안에 사람들에게 막 떠벌렸고 이내 가게 안에서 소주 몇 잔을 이미 들이키고 있던 일부 할아버지들과 기타 남녀 손님들이 웅성대며 쌍욕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가게 사장님은 이 남자를 계속 말리고 있어야 하나 아님 놓아줘서 화풀이 하도록 해줘야 하나 그걸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입구에서 입 벌리고 충격의 도가니에 빠져있는 저를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도망가던 것도 멈춘 채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버렸고 급기야 뒤에서 달려든 불륜녀의 남편에게서 뒤지게 얻어맞았네요. 차마 제가 있어서 변명을 할 수 없었는지 남편은 그저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상대 남자에게 그리고 제게 사과를 했고요. 아구찜집 안에 모두가 저의 존재까지 명확하게 알게 된 순간 저도 뭐라도 해야겠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불륜녀도 저희 아파트에 살고 맨날 운동 간다는 거 남편이 와이프를 의심해서 따라왔다가 불륜 현장을 들킨 것 같은데 저 남편도 저리 발악을 하는데 저도 뭐라도 안 하면 그건 등신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속에 담은 화를 그대로 확 올려서는 그냥 눈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아구찜 그릇을 들어다가 남편을 지나 그 상간녀 얼굴에 아구를 확 쳐부었죠. 아주 매운맛 단단히 맛보게 해줬습니다. 악소리 지르며 난리가 난 상간녀는 애처롭게도 지 남편이나 제 남편이나 모두 도우러 가질 않아서 저 혼자 테이블에 있던 물병을 엎지르며 얼굴을 씻어내기 바빴고 저는 그런 상간녀를 등지고 밖으로 나오며 상간녀 남편으로부터 빗자루를 뺏어다 남편의 대갈통을 확 쓸어줬네요. 단풍 대신 말입니다. 그날 밤 남편은 한참이 지난 후에야 온 얼굴에 멍이 들어서는 집에 들어왔어요. 애들 볼까봐 애들 자는 시간에 몰래 들어왔더라고요. 밤새도록 침대 아래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비는데 왜인지 애들 낳고 처음 남편이 바람피고 나서 저한테 딱 걸렸을 때 그때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더군요.
이 인간은 어찌해야 하나. 내가 진짜 이혼하고 직장도 없는데 혼자 나가 살면 애들을 다 키워낼 수는 있을까 싶어 정말 머릿속이 깜깜한데 작정을 했죠. 돈만 뜯어먹는 와이프로 옆에 남아주기로 말이죠. 다음날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는 남편이 출근을 하던 퇴근을 하던 밥상 한 번을 차려준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돈 벌어오면 그 돈 다 우리 애들 좋은 교육 받고 필요한 거 사는데, 그리고 저 먹고 싶은 거 정도는 마음껏 사 먹는데 쓰지. 뭐 하나 남편 입에 손에 들어가는 건 하나도 사질 않고 있어요. 마침 돈 관리도 제가 하는 중이라 그런지 남편은 차마 용돈 달란 소리도 못하고 붕어 마냥 눈만 껌뻑껌뻑하며 제 눈치를 여지껏 보고 있는데, 그걸 보는 게 전 더 속이 시원하고 꼬시더라고요. 운동하러 간다는 소리도 못하고 이미 애들한테는 찍혀서 말 한번 제대로 걸 수도 없고 집안에서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받으며 살아가는데 아주 그냥 꼴이 불쌍하다 못해 딱한데, 그 모습을 보니 제 얼굴엔 미소가 절로 띄고 우리 가족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싶더군요. 애들 대학을 갈 때만이라도 이 사람 옆에 꼭 붙어서는 거머리처럼 벌어오는 돈을 저와 아이들을 위해 완전히 다 쓸랍니다. 벌써부터 살림살이가 반으로 줄어든 것 같아 뭔가 마음이 편한데, 하는 거 봐서 이 생활이 너무 편하고 즐거우면 언제든 결혼을 연장하려고요. 잘생긴 남편의 얼굴값을 할 거라더니 제 인생에 찾아온 두 번의 위기, 한 번은 그냥 넘겼다만 두 번의 실수는 용납 못하죠. 온 정신이 피말리게 해서 아주 그냥 혼을 쏙 빼버려 놓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